김상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개헌안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신 정광자 대표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 모임의 연구단장이시고 건국대 법전원 교수님이신 한상희 교수님 참여하셨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회의실장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민현 정책실 간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우리는 지난 1987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견제할 만한 장치를 미흡해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권력 편파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었고요. 국회에서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민들께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의 논의는 정말 지지부진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투표를 개헌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려면 이번 3월에 개헌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3월 13일 날 발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개헌 시기와 관련한 그 합의가 제대로 지금 되지 않음으로써 논의 자체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에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을 참여연대에서 입법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이미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 청원을 하면서 이것이 빠른 시일에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입법 청원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마련한 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펴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정광자 공동대표입니다. 오늘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참여연대가 헌법 개정 안을 가지고 입법 청원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진 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17년 우리는 광장에서 정말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정권이 교체되는 엄청난 일을 실현해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광장에 섰을 때 이것이 나라다라고 외쳤던 시민들의 요구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참여연대가 담았습니다. 저희들은 1년 반에 걸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34차례의 연구 모임을 가졌고 3번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입법청원안입니다. 가장 바라건대 시민들의 요구 또 참여연대의 열과 성이 다 녹아난 이 입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는 국회의 개헌특위가 조금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그 또한 왜 그러한 물론 헌법상에 대통령이 발의권이 있기는 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국회가 조금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청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단장이신 한상희 교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TF를 참여했었고요. 건국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한상입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 개헌안은 거의 전면적 개헌은 아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44개의 조문으로 약 10% 정도 양적으로는 증가시켰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기본권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본권 조항을 좀 더 강화했고요. 권력 구조의 측면에서도 대항적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단들을 상당히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보도 자료 부침 자료 2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문에서 4.19 혁명, 5.18 관주민주화 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 이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은 불이한 권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선언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생태의 문제라든지 또는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는, 그럼으로써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국가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에 더 이어서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분권적이고 사회적인 법치국가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강화하되 그 강화하는 방식을 발전권과 평화권, 민주주의권이라는 세 개의 인권의 3대 흐름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권리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인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 인권 보장 의무를 지금처럼 최대한 보장한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명확히 했습니다. 국제 인권 규범을 적용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보장,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 완전한 실현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 성평등의 문제는 각별한 규정을 두어서 보다 강한 보호를 받도록, 그리고 그 여성들, 특히 그 차별받는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권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 사회보장 책임이라든지 사회보장 수급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특히 현행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국가 재량 규정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대부분 국민의 권리 규정으로 바꿔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예산은 국가 예산 배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도록 그렇게 우선적인 순위를 부여했고요. 그 외에 건강권이라든지 또는 환경권이라든지 소비자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주거권의 문제를 쾌적하고 안정적인 건강한 그런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좀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한다든지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또는 근로의 의무 조항은 없애고 근로의 권리라는 것을 노동권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돌봄 노동이라든지 가사 노동이라든지 이런 상대방이 없는 노동 또는 특수고용과 같은 이런 노동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자유권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사회권과 구분을 조금 모호하게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흐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사회권과 자유권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 안전권, 평화권 같은 것들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에서 더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자기 정보 통제권이라든지 사생활의 자유라든지 또는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정보 문화 향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본권 체제를 마련했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현행 규정에서 모성보호라는 조금 가부장적인 틀이 들어가 있는 그런 헌법 규정들을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여성 남성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생산의 권리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사람 중심의 그런 기본권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 외에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권력 구조의 측면에서는 5년 단임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은 상당히 완화시키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인구 15만 명당 1명 이상으로 해서 수를 대폭 증가시키기로 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국회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지금 현재 재의결 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5분의 3으로 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폐단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가원수라든지 헌법수호라든지 평화통일 의무를 진다든지 하는 유신헌법의 잔재에 해당되는 규정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대통령 권한에 있어서도 특히 인사권의 경우에는 주요한 공직자 총리, 장관뿐만 아니라 주요 공직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법률로 정하는 국영기업체의 관리자까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 사법제도에서는 배심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요. 군사법원의 제도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관리도 지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래서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는 것을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경제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분계의 정진에 있음을 강조를 하면서 경제 주체 간의 또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헌법 개정의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국민 반환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국민 투표 제도와 연계시킴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헌법을 주도하는 헌법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많은 국민들은 이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지런하게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대통령 발의안으로 개정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각성을 기대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국회 개혁, 특히 정치 개혁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와 숙고 끝에 나온 청원안, 국회에서 정말 꼼꼼히 살펴보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국회가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2월에 꼭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참여연대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